향이 정말 좋네요. 정우가 미형의 뒤에서 자연스럽게 허리를 감쌌습니다. 미형의 체온과 은은한 향기에 정호의 몸이 반응했어요. 맛 좀 봐주세요. 미형이 뒤돌아 숟가락을 건네자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미형은 정호의 변화를 느꼈어요. 얼굴이 붉어진 미형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정우씨, 몸이 정말 정직하네요. 음식 맛보다 더 좋은 반응을 보이시는군요. 미형의 장난스러운 말에 정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첫 키스는 조심스럽고 애틋했습니다. 거실로 향한 두 사람 소파에서 서로를 간절히 바라봤어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미영이 정호를 눕히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 해드릴게요. 미의 말에 정호의 눈빛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계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어요. 정우는 다름 아닌 남편 철민의 친구였습니다. 과연 이 금기된 사랑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후 3시 지는 듯한 폭염 속에서 이미영은 마지막 계단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55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른 듯 무릎이 옥신거렸어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티셔츠를 흠뻑 적셨지만 파트타임 청소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생활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미영은 걸레를 헹구며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25꽃처럼 예쁘다는 말을 들으며 사랑하는 남편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교통사고 한 번으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철민을 잃고 어린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온 긴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이들 학비를 벌었던 날들. 아픈데도 병원 한 번 제대로 못 가고 참았던 시간들. 그렇게 악착같이 키운 아이들은 이제 모두 결혼해서 멀리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과 부산 명절에나 한 번씩 연락이 올 뿐이었어요. 엄마, 요즘 지내세요? 라는 형식적인 안부 인사가 전부였습니다. 미영은 마지막 계단을 닦으며 허리를 폈어요. 척추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한숨과 함께 나온 독백이 텅 빈 계단참에 메아리 쳤어요. 집에 돌아온 미영은 선풍기 바람에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어컨은 전기세가 무서워 틀 수도 없고 선풍기만 돌아가고 있을 뿐이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별로 먹을 게 없었습니다. 계란 2개와 씻은 상추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냉국수가 전부였어요. 아이들은 언제 연락할까? 혼자 말하는 습관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냉국수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젓가락을 들었지만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텅 빈 집안에서 혼자 먹는 저녁의 쓸쓸함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식탁 한쪽에 놓인 철민의 영정사진이 미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사진 속 철민은 여전히 26대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3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리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민센터에 복지 혜택 신청을 하러 간 미형은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계가 마치 외계 문명 같았어요. 버튼을 눌러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 참 어떻게 하는 거지? 미형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척 해내는 것 같은데 자신만 못하는 것 같아 위축됐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버튼도 누를 수 없었습니다. 아, 정말 나이 들면 이런 것도 못하게 되나?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뒤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에 미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이었어요. 손등에 굵은 핏줄이 보이는 남자 손이 키오스크 화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애프터 쉐이브 향기가 코끝에 스쳤어요.
정갈하게 빚어넘긴 회색 머리와 정결한 셔츠 차림이 신사적이었습니다. 혹시 철민이 부인분 아니세요? 조심스러운 말투에 미형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이 목소리만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 저편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어요. 어머, 정호 씨. 미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회색 머리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박정호 57세 죽은 남편, 철민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키도 크고 듬직해서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던 그 정호가 맞았어요. 이제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맞네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호의 얼굴에 반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우연이네요. 여기서 만나다니 미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남편의 친구라는 사실보다도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준다는 것이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어요. 경호는 능숙하게 키오스크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요. 주민번호는 여기에. 미영은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든든한 어깨,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위해 애써주는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출력하시면 돼요. 정우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런 기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저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요즘 세상은 다 디지털이라 우리 나이에는 힘들죠. 정호의 공감하는 말투에 미형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서류 처리를 모두 마친 후 정호가 말했어요. 철민이 부인분이니까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정호의 따뜻한 미소에 미형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30년 만에 누군가의 따뜻한 배려를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혹시 정호 씨도 이 동네에 사세요? 네,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여기서 15분 정도 걸리는 곳에 살아요. 그러시구나. 정말 우연이네요. 두 사람 사이로 3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실감이 밀려왔어요. 미형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 잔, 제가 감사 표시라도 하고 싶어서요. 주민센터 앞 작은 카페에서 미영과 정우는 마주 앉았습니다. 오래된 카페였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조용해서 대화하기에 좋았어요. 미영은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두 손으로 감싸며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 궁금했어요.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혼자 지내시기 어떠세요? 조심스럽게 묻는 정호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미영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 하는 고민이 들었거든요. 그럭저럭 아이들이 다 자라서 멀리 있으니까 조용해요. 그러시겠어요. 저도 비슷해서 정호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미형은 정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정우 씨도 혼자 지내세요? 네, 3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정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영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만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암이었어요. 2년 동안 투병하다가 마지막엔 고생 많이 했어요. 정우가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도 알아요. 그때 장례식에 갔었거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로 30년의 세월과 각자의 아픔이 스며들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형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저도 그랬어요. 아내 없는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힘들었어요. 맞아요. 그 고유함이 제일 무서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눈빛을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름 소학이었습니다. 어머, 비가. 미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정말 갑자기 내리네요. 정우도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정우는 자신의 가방에서 우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형 앞으로 우산을 밀었어요. 이거 쓰고 가세요. 그럼 정호 씨는 어떻대요? 저는 차 가져왔으니까 괜찮아요. 정우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했어요. 그럼 먼저 갈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급히 뛰어나갔습니다. 미형은 창문 너머로 비에 젖으며 뛰어가는 정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금세 비에 젖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왜인지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을 했네. 정우가 뛰어가는 방향에는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미형의 가슴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형은 정호의 우산을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검은색 접이식 우산 손잡이가 약간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한 흔적이 보였어요. 우산에서 은은한 정호의 향기가 났습니다. 차 가져왔다고 했는데 왜 뛰어갔을까? 미의 가슴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누군가의 배려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비를 맞고 가겠다는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우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핑계로 정호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일주일 후 미영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장보기는 늘 쓸쓸했어요. 오늘은 쌀이 떨어져서 오이 쌀포대 하나와 감자, 양파 몇 개를 샀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영 씨, 돌아보니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우유와 빵이 든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 정호 씨, 우연이네요. 미영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러게요, 이 마트 자주 이용하세요? 네, 집에서 가까워서요. 그런데 정우가 미형의 장바구니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쌀포대가 무거워 보이는데. 오케이지. 쌀포대에 감자 양파까지 더해진 장바구니가 제법 무거워 보였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져서. 하지만 미영의 얼굴에는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정우는 이미 미형의 장바구니를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어머, 괜찮아요. 혼자 사시니까 이런 거 힘드시죠? 어디까지 가세요? 여기서 10분 정도 걸려요. 그럼 제가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정호의 말에 미형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 만에 누군가와 함께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미형의 집까지 가는 길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동네 오래 사셨어요? 네, 결혼하고 쭉 여기 살았어요. 아이들도 여기서 키웠고요. 그러시겠어요. 정이시겠네요. 정우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 동네로 이사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사실 예전 집에는 추억이 너무 많아서요. 아내와 함께 살던 곳이라 정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으셨군요. 그런 셈이죠. 추억이 너무 많은 곳에 있으니까 힘들더라고요. 미영은 그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자신도 가끔은 철민과의 추억이 깃드니 집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아, 여기에요. 미형이 작은 빌라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1층 끝집이었어요. 여기 살기 좋아 보이네요. 조용하고 정우가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이렇게 도움받았는데 정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깐만. 미형의 집은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철민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철민이 사진이 아직도 여기 있네요. 정우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액자 속 젊은 철민의 모습을 보며 정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좋은 친구였는데 정호 씨도 많이 그리워하시죠? 미영이 보리차를 내오며 물었어요. 네, 가끔 꿈에도 나와요. 젊었을 때 모습 그대로요? 저도 그래요. 꿈에서는 항상 젊은 모습이에요. 두 사람 사이로 그리운 사람에 대한 애잔함이 흘렸습니다. 정우가 보리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이런 무거운 건 앞으로론 배달시키세요. 배달비가 아까워서 그냥 조금씩 사다가 먹어요. 미형의 솔직한 대답에 정호의 표정이 안쓰러워졌어요. 그럼 앞으로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그런 부탁을? 철민이도 그랬을 거예요. 친구 부인이 힘들어하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죠. 정호의 진심 어린 말에 미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 그런데 우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곧 깨끗하게 말린 우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날 우산 정말 고마웠어요. 정호 씨는 많이 젖으셨을 텐데. 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정호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마주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가 미영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마트에서 이것저것 사다가 생각났는데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실까 해서요. 정우가 장바구니에 든 물건들을 보여줬어요. 어머, 이런 걸 왜? 잠깐 들어오세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전에 하던 일이 있어서 마저 해야 하는데 미영이 정호를 거실로 안내한 후 형광등을 갈아보려다 의자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위험해요. 정우가 재빨리 달려와 미영을 붙들었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정우가 미형을 의자에서 내려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미영은 정호의 단단한 팔과 은은한 체온을 느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위험한 일 하지 마세요. 정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미영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이들이 멀리 있어서 이런 일 생기면 막막해요. 앞으로는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달려올게요. 정호가 능숙하게 형광등을 갈아 끼우는 모습을 보며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할까? 어느 토요일 오후 다시 정호가 미형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혈압약이요. 제가 먹는 건데 효과가 좋아서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어머, 이런 걸 왜? 요즘 나이 들면 혈압 관리해야 한다잖아요. 저도 먹고 있어서요. 미영은 그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어요. 자신의 건강까지 신경 써주다니. 정호 씨도 드세요? 네, 2년 전부터요. 나이 들면서 몸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게요. 젊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두 사람은 나이 들어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동질감을 느꼈어요. 같은 나이대라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잠도 잘 안 와요. 새벽에 자주 깨고 미형이 털어놓았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좀 낫겠는데. 미형이 말하고 나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괜한 말을 한 것 같았어요.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알아요. 저도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정우가 이해한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가 미형의 집 앞에서 망설이며 서 있었어요. 혹시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정호 씨는요? 저도 아직인데 같이 드실래요? 미형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제가 뭔가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에요. 제가 사왔어요. 정우가 사온 치킨과 맥주를 앞에 두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먹는 게 얼마만인지. 미영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없는 줄 몰랐어요. 맞아요.
함께 먹으면 뭐든 맛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건배하죠. 우연한 만남에 정우가 맥주잔을 들며 말했어요. 두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울렸어요.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인연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서로 느끼고 있었어요. 정우 씨, 혹시... 미영이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습니다. 뭐예요? 아니에요. 그냥 미영은 말하지 못했어요. 혹시 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미영은 설레는 마음으로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동안 정호에게 도움만 받아서 오늘은 정말 제대로 된 저녁을 준비해주고 싶었거든요. 어제 전화 통화해서 정호가 내일 저녁에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미형은 용기를 내서 제가 저녁 만들어 드릴게요라고 대답했었어요. 정호이 정말이요? 그럼 제가 재료라도라는 말을 뿌리치고 미형은 정성껏 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장바구니에 정성껏 담은 것들이 있었어요. 정우가 좋아한다던 고등어 2마리, 된장찌개에 들어갈 싱싱한 두부, 배추와 무, 그리고 밑반찬용 멸치까지 30년 만에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려는 설렘으로 가슴이 가득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낄 줄이야. 미영은 혼자 웃으며 장바구니를 들었어요. 생선가게 아주머니도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미영의 대답에 아주머니가 고등어를 더 신선한 것으로 골라줬어요. 좋은 일 있으시나 봐요. 이 고등어 정말 신선해요. 장보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미영은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집에 계세요? 아니요. 볼 일이 있어서 나와 있어요. 이제 미영 씨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그럼 잘 됐네요. 저 지금 장보고 나왔으니까 같이 가요. 아, 그럼 어디서 만날까요? 횟집밥 횡단보도에서 만날까요? 제가 지금 거기 가고 있어요. 알겠어요. 제가 지금 나갈게요. 미영은 장바구니를 든 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정우와 함께 집으로 가서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건너편에서 정우가 나타났어요.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는 정우의 모습이 멀리서도 단정해 보였습니다. 환을 흔들며 미영씨 하고 부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미영도 반갑게 손을 흔들어 응답했습니다. 정호씨, 여기 있어요. 신호가 바뀌자 정우가 미영을 보러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환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미영도 설레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회 전하던 화물차가 정우와 가벼운 접촉을 했어요. 쿵소리와 함께 정우가 비틀거렸습니다. 미형의 눈앞에서 벌어진 그 순간 30년 전의 악몽이 순식간에 되살아났어요. 그날 밤 철민의 마지막 전화. 여보, 작은 접촉 사고야 괜찮아. 금방 집에 갈게. 하지만 철민은 영영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작은 접촉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졌고 철민은 그날 밤 세상을 떠났어요. 안 돼, 정호씨. 미형은 목 놓아 절규하며 장바구니를 확 던져 버렸습니다. 정성껏 고른 고등어, 배추 두부가 아스팔트 위로 사방으로 굴러갔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 때문에 나를 보러 오다가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30년 전 그날도 남편 철민은 자신을 위해 나왔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늦은 밤 회식에서 돌아오던 중이었는데 미형이 빨리 와라고 전화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자신 때문이라고 자책했습니다. 자신을 만나러 오다가 정우가 다쳤어요. 미형은 완전히 패닉 상태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이런 일이 정우는 사실 멀쩡했어요. 다행히 살짝 어깨가 부딪힌 정도였고 화물차 기사도 당황해서 내렸지만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형의 반응은 달랐어요. 30년 전 트라우마가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미영 씨,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정우가 급히 달려와 미영을 붙잡았지만 미영은 계속 울부짖고 있었어요.
안 돼요. 제발 미영 씨 보세요. 제가 멀쩡하잖아요. 정우가 미영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병원에 가 봐야 해요. 제발. 미의 간절한 부탁에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럼 병원에 가서 확인받을게요. 미형은 정호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어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미영은 계속 정우를 살폈습니다. 정우가 미형의 손을 감싸며 달래줬어요. 그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지만 미형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은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습니다. 가벼운 타박상과 근육 뭉침 정도예요. 그제야 미형은 비로소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괜찮으신 거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서 며칠 쉬시면 됩니다. 미영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살았다. 정우가 무사하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정우가 병실에서 나왔을 때 미형은 그를 꽉 안아버렸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30년 전 생각이 나서 이제 괜찮아요. 저는 어디 안 가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정호의 집으로 돌아온 후 미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래도 좀 쉬어야 해요. 정말 괜찮은데? 아니에요.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미형의 손에는 새로 산 장보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고 때문에 흩어진 재료들을 다시 사온 것이었어요. 아까 너무 놀라서 재료들을 다 떨어뜨려 가지고 다시 사왔어요. 괜찮은데? 안 돼요. 오늘은 제가 정말 제대로 된 저녁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거든요. 미형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부엌에서 정성껏 손질하기 시작한 고등어, 된장찌개용 두부와 배추들. 30년 만에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요리네요. 미형의 마음은 설레면서도 떨렸어요. 향이 정말 좋네요. 집에서 하는 요리 냄새가 얼마인지. 그의 목소리가 미영의 귀가에 속삭이듯 들렸어요. 정우가 미영의 뒤에서 자연스럽게 허리를 감쌌습니다. 미형의 체온과 은은한 향기에 정호의 몸이 반응했어요. 맛 좀 봐주세요. 미영이 숟가락에 된장찌개를 떠서 뒤돌아 건넸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정우가 미영을 바라보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음식이 아닌 미영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고 미영은 정호의 변화를 느꼈어요. 얼굴이 붉어진 미영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정우 씨 몸이 정말 정직하네요. 미영 씨, 정우가 당황하며 미형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음식 맛보다 더 좋은 반응을 보이시는군요. 미형의 장난스러운 말에 정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영 씨 때문이에요. 두 사람의 입술이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첫 키스는 조심스럽고 애틋했습니다. 정호의 손이 미영의 뺨을 어루만지며 더 깊은 키스를 나눴어요. 사랑해요. 미영 씨, 저도 사랑해요. 정우가 미형을 안아 거실로 향했습니다. 소파에 앉은 두 사람은 서로를 간절히 바라봤어요. 정호의 손이 미형의 블라우스 단추를 조심스럽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영이 정호의 어깨를 살펴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깨는 괜찮으세요? 사고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괜찮아요. 아니에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미영이 정호를 눕히며 말했습니다. 제가 조심할게요. 어깨 안 아프게. 미영 씨, 오늘은 제가 다 해드릴게요. 미영의 배려, 어린 말에 정호의 눈빛이 뜨거워졌어요. 발빛이 스며드는 거실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간절히 사랑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함께 준비하는 아침 식사의 따뜻함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잘 주무셨어요? 정우가 미형의 어깨를 살며이 감싸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미영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30년 만에 누군가와 함께 맞는 아침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에요.
몇 달 후 주민센터에서 당당하게 손잡고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에도 늦은 사랑도 진짜 사랑이에요 하며 당당한 자세를 유지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랑 마음에 정년은 없었어요. 55세와 57세의 늦은 사랑이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하고 소중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따뜻한 가을 햇살처럼 동네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진정한 동반자,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잘 들었어요. 한마디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